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시장도 역시나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1% 넘게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오프닝 할 때도 하루만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팔 걸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 넘게 2,530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코스닥도 역시 1.1%대 하락세 870포인트대까지 내려오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자, FOMC 결국에 확인해봤더니 더 매파적인 입장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런 여파를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거시 환경도 좋지가 않고 수급도 붙지를 않고 주도주를 찾기도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선 또 돌고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돌파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한 종목당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하는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기회를 엿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샵 3771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질문 많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인원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이 거의 아마 대부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좋은 종목으로 오늘 많이 준비하셨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고 계실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동진 세미캠을 시작으로 하이브와 위메이드, 알테오젠, 코리안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코인테크, 원익 IPS, SKC, CJ제일제당, AP위성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기니까 이 종목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동진 세미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56억 정도 나왔는데 네. 작년 대비하면 사실은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이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들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인즉슨 중국에 이제 LCD 공장이 한 11개 정도 있는데 현재 9개를 이제 매각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매각 대금으로 이제 3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외 영업이익이 보면 한 27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공장이 그 정도 버는 건데 지금 3천억 정도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확보한 걸 가지고 동진semchem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소재 관련 기업이다. 발포제나 감광액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성장성이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각 대금 가지고 사실은 노스볼트 2공장을 아마 독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장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볼 때가 1년에 한 1조 4천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는 또 추가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코인테크 가져왔습니다. 코인테크. 네, 올해 하반기부터 미시간 GM3 공장 시작으로 해가지고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자동차 북미 공장으로 해서 연이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목을 해보자면 코인테크가 조금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노동 시장을 보게 됐을 때 빅3죠.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연합 노조가 약 40%가량의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88년 만에 그냥 무기한 파업에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인데 해당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정상적으로 노동시장이 계속 쭉 전개가 됐을 때는 인력 의존도에 대한 것들을 좀 낮추고자 하는 기업들의 어떤 니즈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도입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가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기술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된 이제 AMR 로봇이죠. 이런 것들이 전공정 라인에는 매우 필수적인 로봇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까지 첫 번째 종목 두 분이 각각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최근에 엔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재계약 이슈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2분기가 끝나고 10월이 넘어가다 보면은 다시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엔터주는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는 첫 번째 재계약 이슈가 해결이 됐습니다. BTS가 하이브랑 두 번째 재계약하기로 결정됐고요. 그러니까 군복무 하고 나와서가 사실은 또 문제거든요. BT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년 이후에도 팀은 그대로 유지해서 하이브에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은 좋았으나 사실은 이제 위버스 멤버십 도입 시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하반기에 이거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조금 지연됐다라는 거.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고요. 내년으로 조금 미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3분기, 4분기에 뭐 있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3분기에 우선 BTS 10주년 기념 도서 발매를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BTS 10주년 행사할 때 인파 보셨죠? 네. 네, 요것도 아마 도서 발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을 합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 실적. 그다음에 팬이 직접 MD해서 디자인하는 바이펜스라는 게 글로벌 또 런칭도 앞두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걸그룹 오디션을 OTT 향으로 공급 매출도 발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하이브 주가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원익 IPS 원익 가지고 IPS. 있습니다. 예, 분할 전 회사는 이제 원익 홀딩스였고 원익 홀딩스가 하고 있던 사업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솔라 장비 제조 부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도 2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비, 이제 R&D 투자 비용이 좀 늘어가지고 수익성에 좀 더 하락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황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원익 IPS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고객사들이 신규 발주가 계속 지연되는 점들까지 원익 IPS에서는 최근까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74%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익 IPS는 전공정 전공정단입니다. 반도체 전공정은 사실상 이제 미세 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는 거의 이제 나올 만큼은 나왔다 해서 투자가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증착 쪽에다가 패키징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전공정 투자단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모아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까지 자세하게 종목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 위메이드죠. 네. 위메이드에 대한 질문이 자세하게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주 님이 길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메이드 매물대 통과가 과연 가능할지 너무 궁금하다. 매물대가 두터운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쇼스키즈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목표가 6만 원 정도도 괜찮은지 길 대표님의 위메이드에 대한 스탠스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6만 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주가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6만 원대 기존 정고점을 완전히 뚫으려면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약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번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샨다 게임즈에서 계약금 1,000억 원 수령했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게 4천억이에요. 총 5천억 중에서 4천억이 남아 있는데 매년 9월에 수령이 될 거예요. 연 단위로 수령이 돼서 27년까지 수령이 되니까 사실 이제 전체 매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비중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만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르2, 미르3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5천억 수령하기도 했지만 재계약이 되면서 미르M이랑 미르4까지도 사실은 중국 판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이 되면서 판호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시세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12월 정도에 글로벌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나오고 나서 꺼질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인기 순위 상위에 랭크가 될 건지에 따라서 기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에 대한 궁금증 장투미주 님이 주셨는데 6만 원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되는지 잘 설명을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식음료 이제 CJ 제일제당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2분기 매출이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보자면 바이오 사업 쪽의 부진을 꼽고 있는데 바이오 부문에서 이제 라이신 사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전체 비중에서 CJ 제일제당이 한 20에서 4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신은 사료용 아미노산입니다.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소고기 등의 이제 성장이라든지 발육을 촉진시키는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주요 이제 매출처가 중국 쪽인데 중국 쪽에 좀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매출 타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제 호황기를 좀 누렸지만 이제 중국 쪽 문제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라이신 판매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들이 매출에 좀 영향이었습니다.
꾸준히 계속 가격이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7월 이후부터 라이신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3, 4분기 때부터는 좀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이제 식음료 제품들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라든지 북미, 유럽 쪽의 내식률이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쪽에 이제 김스넥도 본격적으로 입점을 시켰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6개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 이제 글로벌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비비고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디벨롭 시키고 있는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플랫폼별로 이제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있는 점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민이라든지 뭐 신세계 유통 3사와도 협업을 체결한 것들 같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은데 이 안에서도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다이어트 관련된 것들이 조금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형, SC 제형이라는 게 조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C 제형 같은 경우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입니다. 말 그대로 혈관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는 것들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SC 제형이라는 건 뭐냐면 피하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에서 ADC 치료제형 결합항체를 미국 쪽에 특허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SC 제형으로 또 만드는 것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5년까지 아마 자체 품목이나 기술들 포함해서 한 5개 정도는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머크에서 키트루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SC 제형 PR로 임상 2상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서 PR로 넘어가다 보면은 당연히 편의성이 좋아지고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 품목에 대한 독점 계약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가치는 사실 재평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리포트 상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알테오젠 매수가 42,000원 대박 종목 장투로 보고 있는데 분석 감사합니다. 자랑하시려고 댓글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뭐죠? SKC SKC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해 2분기 SKC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어요. 3개 분기 연속 적자인데 뭐 동박 사업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동박 시장으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라든지 뭐 고려 아연까지도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영위하고 있던 SKC가 어느 정도 매출에 좀 타격을 지속적으로 입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이제 고객사였는데 SKC 쪽으로 동박 물량을 50% 이상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 다각화에 나서게 되면서 경쟁 업체들이 SKC로서는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 M&A에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스타트업 치플렛에다가 시리즈 B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 12% 정도 확보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에서는 전공정 단계가 미세공정 단계는 거의 기술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설계라든지 패키징 시장 쪽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이미 인수를 마쳤던 이제 글라스 기판 회사 앱솔릭스와 시너지를 좀 기대하기 위해서 2개 회사를 좀 인수를 한 것 같고 이제 글라스 기판 생산 역량에 더해가지고 설계 기술이 더해지면 패키지 기술 쪽에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SKC한테는 충분히 신사업으로 조금 매출 비중이 늘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 5번째 종목이요. 코리안리입니다. 코리안리. 네, 코리안리 잘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재보험 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재보험이 뭐냐?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중순 이후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 빼고 계속 담고 있고요. 기관들도 한 4, 5일 거래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담아요. 왜 이렇게 담냐면 지금 글로벌 재보험 회사들의 요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재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상반기 지수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2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똑같은데 보험 요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보험사들 입장에선 자금 조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험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손해보험, 장기보험이 조금 적자였는데 최근에 이걸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익성 위주로 코리아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 보니까 올해 세전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전망하고요. 기존의 배당 성향이 30%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최소 7% 배당 수익률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쯤 넘어가다 보면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땡! 네. 좋습니다. 코리안리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네요.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5번째 종목인데 AP위성을 주셨죠. 네. AP위성 장민님이 유튜브에서 저 AP위성 관종인데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싶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누리호 발사 당시에 그 중계 화면을 보시면 로켓 상단에 AP위성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를 통해서 누리호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로고들이 박혀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누리호 발사 전에 이 성능 검증 위성을 제작한 업체가 바로 AP위성입니다. 약 이제 1.5톤의 위성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능 검증을 했었고, 그걸 AP위성이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성공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단순 부품 납품 업체 그리고 단말기 제작 업체였다고 하면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 가지고 위성체 제작이 가능한 기업으로 좀 발돋움을 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도 맞습니다만 이제 우주 항공주로 또 같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두 개 섹터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과점 사업자인 아랍에미리트 기업이죠. 투라야에다가 이번에도 172억 원 규모의 단말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투라야와는 18년 동안 장기적인 어떤 고객사로 독점적인 공급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도 안정적이고, 글로벌 160개국의 단말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꾸준하게 한 500억 원대 매출은 좀 안정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위성 통신이라든지 위성 제조 쪽의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5G, 6G 기술력에 더해져가지고 AP위성이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관심 종목에 두셨다고 하니까. 네. 그래 가격은 알려주셔야죠. 네, 가격은 보면 차트 보셨을 때 대세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11,900원을 한 손절로 보시고,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15,200원 위로는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700원, 그리고 매수가 종가부터 15,200원 선에서 담아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미님 잘 참고하셔서 AP위성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 시장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게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양시장 현재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2%가량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1.6%가량 하락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인데요. 미르의 라이선스 계약금을 수령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전기 IP가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5년간 매해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금이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위메이드 그룹주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 그룹주도 오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업들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국내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암세포가 한 달 만에 소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일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꿈의 치료법, 이 암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7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비스 오늘까지 3연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등주로는 비츠로테크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서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테마는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AI 의료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심장 초음파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바스 헬스케어와 셀바스 AI입니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25%가 넘는 급등세까지 연출이 됐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0%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바스 AI 역시나 관련 그룹주로서 2%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SK 오션 플랜트와 심텍, 코스메카 코리아, 현대건설, 삼영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센즈랩, 두산밥켓, 아바코, LS 일렉트릭, S1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6번째 종목 갈게요.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네, 국내에서 해상 풍력에서 이제 이번에 첫 수주를 했습니다.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 38기의 하부 구조물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14메가와트급 이상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하는 국내 유일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는 당연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 해상 풍력 관련해서 지금 허가가 난 게 20기가와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지금 5기가와트 정도는 송전 계약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송전 계약이 완료가 된 다음에 건설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 수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논의 중인 것만 저희가 수치화시킨다라고 하면 한 8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 발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실적을 잘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해상풍력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어요. 뭐 20년도에 4천억대, 그다음 5천억대, 6천억, 올해는 9천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맥스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센즈랩 가지고 왔습니다. 센즈랩이네요. 김은희 님이 유튜브에서 센즈랩도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제 내방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제 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이 20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이랑 일본을 이제 차례차례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기술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뭐 기술 협력 방안들을 논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이제 정보 보안 업체 시장 트렌드를 보면 이제 주도적인 쪽들은 이제 정부가 좀 주도를 해가지고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시장에 풀리면서 민간으로 조금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매출이 얼마나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해서 센즈랩의 주요 매출처를 봤을 때 국내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 포함해가지고 공공이 70에서 80% 매출 비중이고요. 나머지 일반 사기업이 20에서 30% 매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건데 이제 보안 침해 사건을 6하 원칙 아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맥락 정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장비, 센서가 생성하는 것은 단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리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추정하고 해킹을 한 주체가 뭐 어떤 과거에 어떤 유사 침해 사건이 있었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목적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수단과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해킹을 할 것인지 네, 여기까지 설명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시간이 목표가만 목표가 설명드려도 알려주셔야죠. 될까요? 네, 지금 1,100원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대는 맞고 1차적인 목표가는 대세적인 매물대가 17,300원 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 매물대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매수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센즈랩 직원이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을 마지막에 알려드렸으니까 김은희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심택입니다. 심택. 네, 반도체가 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기판이 움직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언제 되냐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도 1, 2분기 사실은 적자였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볼 때도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업황이 조금씩 회복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한 64억 정도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 DDR5 관련해서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량도 지금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DDR5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PCB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애플 신제품 나오죠. 삼성전자 신제품 나오죠. 중국에서도 신제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업황 회복이 모바일 쪽도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매출 한 2,800억, 4분기 때는 3,000억대로 다시 확대가 되면서 뭐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 3년 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4분기에는 또 영업이익이 3분기에 한 64억 정도였는데 4배 정도 늘어난 240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두산 밥캣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밥캣? 네,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5조 400억 원이 나오면서 두산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두산 밥캣입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지난해 이제 역대 최대가 나왔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기계 시장이 최근에 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밥캣의 어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라서 시장은 좀 눌리고 있고 미국은 이제 반대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죠. 그럴 것들이 IRA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조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밥캣이 본토에서는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북미의 920여 개 딜러사 보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823개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올해 100개 정도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판매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의 소형 건설기계 쪽에 포트폴리오만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의 뭐 하비파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조경용 장비나 지게차 쪽에서 라인업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내 앞서 말씀드렸던 팩토리 붐 그리고 물류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게차 수요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 경쟁업체인 도요타가 북미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두산 밥캣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OD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생산 능력입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연 생산 능력이 8억 3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내 기업으로 따지면 한 넘버 2, 넘버 3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 화장품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ODM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OGM이라고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까지 같이 해주는 거를 코스메카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한쪽만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미국, 중국 전체 법인에서 사실은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럽 쪽이 또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 독일 이쪽도 사실은 이제 더마 쪽은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최근에 이제 브랜드사 향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선케어 제품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좌회전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사실은 썬 제품 하면은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타사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의외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중국에 지금 19개 정도의 썬 제품의 임상 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허가 나오고 제품이 시판되기 시작하면 플러스 알파 매출까지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네, 14일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얼티엄 셀즈의 66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아바코의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약 30.6% 규모고요.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9개월 내에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찍히는 건 24년도 초부터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
연말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북미 지역에만 3건에서 한 4건 정도 추가 공급 계약이 체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최대 수주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만 2분기 매출 인식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감소인 거고 최근까지 3분기까지의 어떤 신규 수주액을 봤을 때 수주 잔고가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롤프레스 장비가 새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내 고객사를 통해서 파일럿 물량들이 납품이 된 상태여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통과했을 때는 매출에 좀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장비 대비해가지고 롤프레스 장비는 평균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고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판매가 본격화됐을 때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주 상황도 개인이 꾸준히 좀 담아주고 있는 부분들, 기관이 최근 들어서 2거래일 연속 담아주고 있고 주가도 조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땡.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바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9번째 종목이네요, 벌써.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네, 뭔 건설주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실적 보시면 언제 이렇게 갔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국내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거지 해외 수주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8월 말 기준했을 때 누적 해외 수주가 56억 달러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한 10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수주 가이던스 제시하고 달성한 업체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밖에 없는데 네. 대우건설은 워낙 이제 캐파가 작았기 때문에 이걸 무난하게 달성하는 거는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년에가 한 5,7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8,000억 예상합니다. 왜 이러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플랜트 관련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자프라 1번 패키지 24억 달러짜리인데 수주 유력하고요. 하반기 또 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파드 힐리 가스, 그다음에 사파니아 가스, 네옴터널, 옥사곤 항만 등 사실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전력난을 한 번에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소송 관련 이슈도 어찌 됐건 야 지금 니네가 소송 제기한 거 니네한테 권한 없어라는 소송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동현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또.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북미 지역은 IRA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전력기기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LS 일렉트릭도 이제 수배 전반 매출액이 2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납기 내에 어떤 수주를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은 수주량의 한 80% 정도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사실상 적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경쟁사인 이튼 대비해가지고 납기 경쟁력도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갖추게 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사업장으로 증설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어떤 유틸리티 단에서 지속적으로 보수에 관한 유지 설비, 보수에 관한 어떤 매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아리백까지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 가지고 전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왔지만 최근에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가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까지 소개를 받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삼영입니다. 삼영. 네, 이 삼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내 유일한 커패시터 필름 제조업체인데 네. 이게 커패시터 필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화된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삼영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샘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했다라는 거.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전극 쪽을 감싸는 건 다른 걸 썼었는데 이걸 이제 커패시터 필름을 쓰게 되면은 불량률이 사실 기존에 한 40%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 불량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커패시터 필름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도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형 같은 경우가 3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10% 정도인데 아마 국내에서 이거를 유일하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 매출액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초방막 쪽은 양산 체제는 이미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신규 공장 생산 라인도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스트 이후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전기를 쓰는 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드론, 뭐 소형 비행기, UAM, AI, 로봇 사실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조정을 정말 많이 받고 있죠. 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2차 전지가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기업들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삼형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S1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S1. 네, 지능형 CCTV라든지 무인 매장 솔루션 같은 보안 솔루션 업체로 보시면 네. 되고 아시다시피 국내 1위 물리 보안에다가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정보 보안이라든지 건물 관리까지 결합한 융합 보안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물리 보안에 더해 가지고 정보 보안 서비스를 좀 함께 좀 니즈를 좀 갖고 있는데 융합 보안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국내에서만 2020년도에 약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25년까지 2조까지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한 25%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합 보안 고객군을 봤을 때 사무실과 공장이 약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의 경우에는 기업 정보의 자산을 노리는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 더해가지고 내부 인력에 대한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장 쪽에서는 최근에 스마트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정보 보안에 대한 강화 의지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 보안 고객 중 절반이 57.8% 정도가 통합 PC 보안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받길 원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라든지 정보 유출, 바이러스 감염 등의 어떤 정보 보안 솔루션을 한데 모은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S1이 SESP라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SP 가입자가 21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약 31%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한 12%대 성장률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1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고 여기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 대표님. 네, 저는 삼형이고요. 삼형. 삼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내 유일 캐패시터 필름 네. 제조업체고 2차 전지 플러스 알파 실적이 기대되고요. 빠르면 샘플 테스트 통과되는 게 올 하반기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고점이 한 6,300원 정도인데 한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한 4,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형을 골라주셨고요. 기동현 대표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마지막 소개드린 S1이고요. S1. 네, 종가부터 한 57,000원대 밴드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6,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56,000원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형과 S1을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